네, 안녕하세요, 크라이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앵베리님. 잘 계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반갑네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네, 분위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상승 분위기입니다. 네, 제가 근데 그 전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있었죠. 네네,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때 잭슨홀 미팅 때 분명히 파월이 되게 긴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긴축을 할 네,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어가지고 이거 네네, 금시장 좀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 금 가격이 그 이후로 딱 그때를 저점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이제 못 참겠어서 여쭤보고 아, 네네. 싶습니다. 잭슨 홀 전까지 시장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어요. 아무래도 파월이 좋은 소리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 네. 월가에서 계속 기존보다 이제 높아진 물가를 더 뭐 어떻게 못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고금리가 계속될 거야. 뭐 이런 견해들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시장이 좀 공포에 짓눌렸었죠. 근데 잭슨 홀에서 막상 파월이 한 이야기는 뭐 기존과 똑같았어요.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 아니, 사실 음, 오히려 비둘기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현재 연준이 바라봤을 때 현재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이다. 음, 충분히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른 데이터가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면 자기들은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할 거다. 음,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건 굉장히 신중하게 하겠다. 뭐 케어풀리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장은 이제 막 그 할 때 계속 빠졌어요. 주식도 빠지고 금도 빠졌는데 무서웠는데 막상 곱씹어 보니까 이거 뭐 앞으로 쇼킹한 것만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날을 기점으로 이제 금값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이 계속 잭슨 홀에서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신들이 가장 중요시적인 데이터는 앞으로 근원 PC가 될 거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될 거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고용이 너무 좋다. 고용이 이대로 완화되지 않는다면 인플레가 다시 튈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을 유심히 볼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특히 오늘 어제랑 오늘도 고용 지표 발표됐는데 그럼 고용 지표에 따라서 금 가격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저께 발표되었던 이제 고용 지표 중에 하나가 졸트 보고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이후에 또 금 가격이 한번 펌핑이 왔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이렇게 왔는지 한번 수치를 보면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졸트 말씀하신 구인구직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시장에 일자리가 얼마나 있느냐. 음, 를 보여주는 거죠. 그 기업들이 얼마나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그게 어젯밤에 나왔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 경험상 졸트가 나왔을 때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노동부 졸트 어젯밤 11시에 발표됐거든요. 7월 거. 네네. 구인 이직 보고서 시장에 잡 오프닝이 얼마나 많냐 그런 음, 건데 예측치가 940만 6,500건인데 어제 800만 건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880만, 한 60만 건이 줄어든 거죠. 상당히 많이 줄어든 지표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숫자가 높다는 건 그만큼 뭔가 일자리가 많다, 이런 뜻인 걸까요? 그렇죠. 이게 이 숫자가 높다라는 건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옛날 지표 보시면 이게 실제로 뭐 700만, 600만 뭐 이렇거든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때는 뭐 500만까지 떨어졌었는데 그전에는 훨씬 낮았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막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해고를 했었잖아요. 네네. 당연히 이제 다 문을 닫으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해고가 엄청 많이 됐었고, 이게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고용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인이 왜 많이 하는 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도 뭐, 노동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노동자들이 일할 자리가 많으면, 일자리가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임금이 올라가겠죠. 결국은 물가는 임금이 올라가면 뒤따라 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이 지표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음, 지금 하향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지금. 880만 건으로 줄어들면서. 그래서 보시면 정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졸트가. 네.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용이 식고 있구나. 이게 줄어들면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아, 연준이 바라는 가장 최적의 상황은 실업률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임금이 안정되는 거예요. 임금이 막 튀지 않는 거예요. 기업이 음, 막 사람을 못 구해서 안달이 나면 급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구인 이직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고용이 안정되는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는 그러면 이제 월가에서 말하는 골디락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금리를 많이 올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현재 금값이 눌려온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이니까. 그 졸트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네, 수치를 보다 보면은 조금 신기한 게 있는 게 방금 그 보여주신 이 표 밑에 있는 예측치와 실제 값이 얼마인지를 나타내주는 저 표를 볼 때 네네네. 이전에는 그 예측치랑 그 표랑 좀 차이가 난다고 해봤자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번 크게 차이 안 거는 나는데 이번에 좀 차이가 많이 난 거죠. 볼트 보고서. 시장의 예상보다. 네. 야,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고용시장이 안 좋다라는 그런 의미겠네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아간다.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거보다 적었거든요, 잡이. 그 아,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과열이 끝나가고 있다. 되게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게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굉장히 겁을 내는 게 다시 물가가 오르면 1970년대 폴 벌커 사태처럼 다시 연준이 금리를 강하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걸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노동시장이 과열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막 천만 구인구직 나오고 이런 거는 전부 과열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줄어들면서 정상화가 돼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졸트 보고서 관련된 뉴스를 하나 봤었는데 그 네네네네. 퇴직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퇴직률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네. 사람들이 퇴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직과 관련이 가장 높은데 이직을 한다는 건 지금의 월급보다 더 많이 받거나 뭐 아무튼 뭔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직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직에 대한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낮아진다는 뜻이고, 그것은 이제 서비스 물가를 이제 안정시키는데 큰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정확하세요. 이직이 잘 된다라는 건 말씀대로 임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거의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서 시장이 이거 좋다. 그러면서 주식도 오르고 금가격도 오르고 네. 그 졸트 보고서 이건 물론 뭐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전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내려오고 있고 거기를 더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은 원자재 내려왔고 그다음에 집값은 이제 막 꺾이기 시작했고 제일 문제였던 게 서비스였는데 이런 고용 시장에서 안정을 되찾아간다는 네. 건 이런 높은 서비스 물가도 이제 앞으로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뭐 인상을 할 그럴 명분이 되게 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금리 인상을 파월이 이번에 잭슨 홀에서도 벌써 이미 충분히 제약적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은 노동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물가가 여기서 더 튀지 않는다면 나는 충분히 제약적인 걸로 본다. 더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넌지시 밝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저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이제 내일 이제 물가 지표 또 하나 발표되는데 예상을 깨는 막 되게 높은 어떤 이변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동결로 갈 것 같아요. 4월 연중 이제 잭슨홀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PC를 보겠다. 근원 PC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내일 근원 PC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아래로 크게 출렁이게 되겠죠. 국내 금값이 되게 강세인 게 지금 골드의 상승보다 달러의 하락이 강하지가 않아요. 달러가 잘 안 빠지네요. 예, 환율까지 받쳐주면서 국내 금값은 아마 강세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잭슨홀 이후에 그렇게 이제 추세 전환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발표될 PC도 되게 중요한 지표일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하죠, 이제. 그럼 여기서 그 PC라는 것도 이제 물가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그러면 CPI랑 PC는 뭐가 다른 거고, 왜 파월은 CPI가 대표적인데 PC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 그 중에서도 근원 PC를 왜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이게 CPI와 PC가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보다 CPI가 실제 물가를 반영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소비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더 가깝다. 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연준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더 즉각적이기 때문에 품목 변경이라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더 많이 보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근원을 보는 이유는 근원은 역시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뺀 거거든요. 그 식료품 값이나 에너지 가격의 경우는 국제 시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변화들은 금리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리의 모든 것들이 금리에 영향을 받지만
단기적으로는 국제적 상황의 변수에 따라서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지표들을 빼고 실제로 미국의 금리의 영향력 하에 있는 물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면 통제가 가능한 물가지수를 보겠다. 그것이 바로 근원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가 가장 자기들이 볼 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그 품목 변경을 해서 사람들이 그 진짜 지출을 하는 때 어디에 많이 지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비중치를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막 그 트렌드에 이미 지나간 거에 비중이 너무 높게 선정이 돼서 지금 물가가 낮게 막 나온다던가 이런 오차가 꽤 발생을 하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품목 변경을 하다 보니까 더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요런 말씀이신 거네요.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도 기간이나 이런 게 제가 예전에 스터디에서 기억이 안 났는데 정확합니다. 근데 어쨌든 물가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지만 어쨌든 연준에서는 이게 더 정확하다라고 보는 거죠. PC가 네네. 더 정확하다. 네. 하지만 CPI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CPI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그러면 좀 얘도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소비자 물가 지수처럼 좀 많이 내려왔나요? 이게 지금 근원이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수를 보시면 이것 때문에 이제 연준이 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긴 한데 CPI처럼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되게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진짜 약간 끈적끈적하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네네네네. 예. 2022년부터 보시면 5.4%에서 잘 안 빠지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안 네. 내려오고 있네요. 네, 지금 4.1%까지 빠졌는데, 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이게 2% 정도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갈 어,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서비스 물가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 PC의 경우에. 네. 그래서 임금이 떨어지면 그것이 줄어드니까 이 PC가 낮아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딱 그 표현을 씁니다. 끈적끈적하다. 정말 안 떨어진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이랑 비교를 하면 지난달이 4.1%로 나왔는데 이번 네. 달에는 오히려 오른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네요. 네네네. 이게 되게 안 좋은 요소죠. 4.2%로 오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오른다면 되게 시장에서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상치는 4점인데, 지난번에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긴 했거든요. 예측치보다 높으면 대단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 이해됩니다. 이번에 처음 이제 잘 떨어지다가 다시 올랐어. 이건 안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연준이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이러면서. 물론 월가의 그런 전문가들보다 제가 당연히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측치보다 좀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그 미국의 가계 저축이 코로나 때 엄청 늘어났잖아요. 왜냐면 뭐 그 네네네. 기본소득 같은 돈을 막 걸로 줬죠. 예. 근데 네, 돈을 마구 줬어요. 그게 거의 90%가 다 소진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이 들었고, 또 거기에 더불어 퇴직도 잘 안 하니까 임금 상승에 대한 문제도 이제 거의 해결이 되었고, 집값 계속 떨어지고 네네네. 있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지난달보다 더 오를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일단 제 머릿속에는 뭐 식품 네. 에너지 다 빠져 있고 딱히 없지 않나. 예, 그래서 물론 동의합니다. 저의 이제 뭐 섣부른 판단일 줄 몰라도 저는 한 4.0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4.0 나오면 이제 시장이 환호하죠. 시장이 엄청 환호할 겁니다. 음, 주식시장 뛰고 금도 크게 오르겠죠. 음, 예측치가 잘 안 맞고 이러니까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보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장투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지수라든가, 금선물이라든가 등등, 단기로 사고 파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면 피하는 게 좋지 않나.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는 트레이더 분들도 이제 크라이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네, 투자자 중에서는 뭐 진짜 잘하는 투자자들은 예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제 네, 일반인 투자자들은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서 네, 네, 크라이스님처럼 뭔가 이렇게 잘 대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네. 크라이스님은 내일 뭐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낮게 나온다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일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은지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물을 하니까 잭슨홀 이후에 저는 금이 오를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금만 따지자면 매수한 다음에 지표가 나오기 전에는 좀 파는 거죠. 지표가 나오기 전에. 지금도 이제 중요한 지표가 오늘 고용 지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 PC 발표 전까지는 크게 빠질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금을 오른다고 보고 금을 사는 거죠. 산 다음에 좀 오르면 팔아버리고. 다만 PC 전까지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네, 네, 위험한 포지션은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PC 전까지는. 그게 만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PC를 보고 PC가 만약에 예상대로 나왔다. 4.2다. 그러면 네, 제가 뭘 판단하기 어렵고, 4.3이다. 그럼 매도 포지션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음, 예상보다 높았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예상보다 낮았다. 그러면 슈팅이 나온다고 봐야죠. 네. 그때는 매수 포지션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냥 좀 약간 많이 해서 습관이 돼서 약간은 기계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 그런 연준의 긴축 의지가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시장에 깔리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높아져서 그럴 때는 매수를 지체한다던가 아니면은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숏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내는 그렇죠.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제 네네네네.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 뭐 잘하면 금리 인하까지 갈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할 때 이제 이거에 편승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때 매수를 네네네. 같이 들어가는 방법. 요런 게 노하우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이해 역시 잘하시네요. 네. 네, 역시 잘하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네. 음, 그건 제 방식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고용 지표도 되게 안 좋게 나오고 잭슨홀 미팅에서도 조금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네. 지난번에 봤던 그 패드 워치에서 기준금리를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서 9월에 바로 FOMC가 또 있잖아요. 예, 네. 이때 뭔가 동결을 하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 한번 보면서 패드워치 예, 한번 볼까요? 예,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지난번에, 같습니다. 뭐, 역시나, 이제 90%까지 왔네요. 동결이. 어, 한 달 전에는 80%였는데 90.5%, 90% 넘었고요. 시장은 이제 거의 뭐 동결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상 그리고 90%가 넘으면은 그냥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 네네네네. 요게 이제 11월 1일에는 지금 동결이 58%고 인상이 어제는 42%였는데 오늘 37%로 떨어졌네요. 네, 오늘 이제 동결이 올랐네. 그리고 12월 한번 볼까요? 12월 뭐 인하도 있네? 인하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인하를 한다는, 12월에 인하를 한다는 건 금값에는 엄청 좋은 일일 겁니다. 시장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라, 네. 경제 상황에 어마어마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라서, 동결이 확률이 올라가고 있네요, 12월도. 네. 51%에서 57%. 그러면 올해 말까지를 쭉 봐도 진짜 많아야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더하는 게 이제 최후 마지노선이겠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겠네요. 네네네. 네.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쇼킹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만약 내일 PC가 약간 높게 나오더라 할지라도 공포감에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한 번이니까. 음, 남은 금리 인상 시기는. 네.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거기 모두가 다 때문에 알죠. 그렇죠. 네네네. 모두가 다 알죠. 그래서 생각만큼 많이 빠지진 않을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게 좋죠. 물가가. 음, 변수를 없애는 거죠.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그 패드워치에서 내년 한 네. 5월쯤이었나? 6월쯤이었나? 그때를 보니까 예, 네. 한번 보여주시겠나요? 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내년 5월까지 네. 생각을 전 잘 못하는데, 네. 예, 이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예, 인하로 가네요, 지금. 사실상 거의 60%가 넘는 수치인 걸 보면 네, 어, 인하가 거의 뭐, 5, 60%네. 그럼 네. 여기서 제가 크라이스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금리 인하로 돌아간다면 네, 금리 인하가 만약에 시작된다면 그러면 네. 금에는 어떠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강력하게 상승 모멘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음, 지금 금이 눌리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 때문이었는데 동결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모멘텀이. 네. 그 동결로 가게 되면 그 금이 그렇게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락을 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주식 시장이 되게 화랑이고 그러면 오히려 약간 금이 주춤주춤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에서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금을 사도 될 만큼 제가 볼 때는 네, 네네. 금리 선제적입니다, 금이. 금리 인하의 시점에서는. 음,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의 대체제가 금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예,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네.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금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뭐 아, 기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강한 모멘텀으로 금값이 오를 겁니다. 금리를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저라면, 선물 트레이더라면, 환은 매도 포지션 잡고 금은 사야겠죠. 네. 화는 골드는 매도, 바이. 금은, 네. 네네. 환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통화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떨어져 봐도. 물론 뭐 100원씩 빠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환이 많이 빠진 날 금을 사면은 금이 튀니까 그런 방식을 쓰는 것도 괜찮죠. 네.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굳이 이제 중앙은행이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하는 조치잖아요. 네. 네, 경제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돈을 풀려는 그런 움직임으로써 금리를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는 네. 떨어지면서 경제가 불안한 이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니까 이제 금의 진짜 상승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네네네. 많이 일리가 있는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네. 그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말씀대로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이 더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는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한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금이 먼저 갈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일단은 그 다시 인베스팅 보여주시면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남았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동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베스팅 캘린더고요. 인베스팅닷컴에 여기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일정이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주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내일 PC 발표됩니다. 네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게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네, 이거는 중요한 지표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그리고, 뭐냐 네, 목요일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얘도 고용 지표니까 조금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PC 때문에 파묻힐 텐데, PC 때문에 파묻히긴 할 텐데, 그래도 중요한 거 맞죠? 네,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신의 따끈따끈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거는 한 달치 모아서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매주 발표되는 거라 현재 미국 고용 상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망이나 예측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내일은 일단 물가지수 때문에 모든 이슈가 파묻힐 것이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이날 고용지표 발표되는데 실업률 발표되고 비농업 고용지수 이게 이제 어, 중요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이게 이제 고용지수 중에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다 발표가 되네요. 네네네. 네. 연준은 이걸 보고 고용 상황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지난 두 번의 경우에 6월, 7월의 경우에 고용이 과열이 끝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진정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음, PC가 만약에 예상대로 나와서 좀 쇼킹하더라도 고용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PC가 만약에 높게 나오란다 할지라도. 이제 네네. PC가 뭐 초원이 없이 높게 나오면 막 예상치를 완전히 깨면서 막 4.34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네. 문제가 되죠. 9월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표를 볼 때는 예측치보다 더 낮게 나오는지 이게 시장의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요인일 거고, 그러면 실업률 네네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도
3.5, 지금 3.5 정도인데 이거면 완전 고행이거든요. 약간 높아지면 좋아하겠죠, 시장에서. 아, 실업률은 어, 높아질수록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 높아질수록은 아니고 이제 한 1% 정도 올라가는 거는 좋아할 겁니다. 근데 음, 실업률보다 지금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고용 지수예요. 고용이 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네, 지금까지는 좀 많이 높았었거든요. 40만 건 뭐 이렇게 이거 되게 과열된 거거든요. 많이 네. 내려왔네요. 그렇죠. 네, 50만까지 갔잖아요. 네, 네, 많이 내려갔죠, 이제. 이러면 이제 진정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지표가 내일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실업률은 조금 올라도 상관없다. 지금 안정권이나 더 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엄청나게 쇼크 받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숫자가 이제 예측치를 깨고 많이 높으면 시장이 실망하겠죠. 아, 고용 음. 미쳤네, 이러면서. 그러면 정리하자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목요일에 있을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그 중에서도 특히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낮게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에 예상보다 낮게 있을 나오고. 예, 맞아요. 네.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금요일에 있을 두 개의 고용 지표 모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수록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제 크라이스님 말씀은 만약에 목요일에 있을 그 PC 지표가 다소 높게 나와서 시장이 갸우뚱하면서 좀 기분이 썩 나빠 하더라도 금요일에 있을 고용 지표가 이제 시장이 환호할 만큼 나와준다면 충분히 덮고 갈 만하다. 금의 방향성은 상방으로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제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PC가 너무 높지만 않는다면, 네, 예상을 확 깨는 수치만 안 나온다면, 방향은 지금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르는 방향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잭슨홀 미팅 이후로부터, 그날부터 지금 추세는 오르는 추세로 방향 잡은 거 아닌가. 잡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지션을 그런 식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중요한 지표가 나올 때는 포지션을 없애어 갑니다. 네네, 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제 방식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저희 같은 단기 트레이더들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금을 모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매수 시점을 잡기 위한 공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음, 장기적인 안목도 더 단단하게 구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뭐 사서 모으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동향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음, 저는 뭐 매일매일 사고 파니까 그게 직업이니까 그런 거고, 네. 양배님도 그 뭐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쌀 때 많이 사시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 편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저는 헛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적립식으로 모으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노력과 수고에 대비해서 결과가 맞습니다.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반복되는 거니까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고 또 그러면서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금투자도 자꾸 하다 보면 이때 사야지. 그리고 뭐 팔 수도 있죠. 음, 많이 올랐다. 뭐 전쟁이 터지거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거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아. 그럼 가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음, 뭐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는 게 낫다. 훨씬 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시장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이제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지나서 이제 발표될 거 다 발표되면 이야기 나눠보면 아,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양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